안녕하십니까. 24년 5월 10일입니다. 며칠 만에 이제 뉴스들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액화수소 플랜트, 세계 최대 플랜트,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냥 과학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정권 때 이제 좀 그 비판적인 그 논조로 이렇게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데,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뭐 논리적이라고 하면은 실제 친환경인가, 뭐 편익 분석에 이게 말이 되는지 이제 이런 거가 될 것이고, 또 윤리적이라면은 누가 해서 보조금 문제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돼가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 그린 수소, 뭐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네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뭐 그린 수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제 액화 수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길게 내다보고 제대로 된 그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지난 정권에서 이를테면 수소차라든지 뭐 수소 경제, 여러분 수소 액화수소 플랜트 그 기사 어제짠가 이렇게 나왔던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장밋빛 그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수소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 수소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이면은 전혀 그린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만들죠.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공 그 공정에서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를테면은 뭐 전기 분해해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라든지,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도 그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연구가 우리나라도 뭐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우리가 되게 쉽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탄탄해가지고 이미 이 수소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 뭐 굉장히 오래됐고, 그쪽 방면으로 노벨상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수학에서도 그 일본은 필즈상이 나오고 했잖아요. 수학의 노벨상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수소를 만들 때 보통 유해물질 혹은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가스 말고 이산화탄소 같은 거, 아니면은 막대한 비용, 만약에 이제 진짜 마음 먹고 그런 거 발생 안 하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 뭐 이런 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그런 플랜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과학 계속 발달하고 이거 하면서 그 전에 그 충전소가 이렇게 그 제대로 망에 깔리지도 않고, 그리고 운송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그건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가 이제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물질이 따로 있다가 만나면 폭발을 해버리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 자체보다는 그 수소를 포함한 또 다른 여러 가지 화학공업 이런 데는 많이 쓰일 수는 있어요. 수소가 H 맞나요? H? 하이드로즌? 그거하고 이제 다른 원소하고 만나서 C 같은 거, 탄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유용한 거에 쓰일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소가 일단은 우리가 제대로 그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방법이 제대로 하려면은 혹시 P, E, C 셀이라고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셀, 그러면은 광화학 전지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뭐야 잠깐만 PE 광전기 화학 전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광효소 이런 거를 사용해서 어쨌든 그 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야만이 현실화가 되죠. 근데 그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거 이제 연구가 오래전부터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뭘 흉내낸 건지 아세요 혹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흉내를 낸 거예요. 광효소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광합성 작용하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얘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얘들이 광합성을 할 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아까 PEC라고 하는 전지는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만. 이론적으로 빛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이제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얘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내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소를 내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본따서 이제 광전지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의 필요한 포도당 그런 유기물을 만들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산화환원을 이제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빼기처럼 생긴 그 전자 있죠. 전자를 내주는 반응, 그리고 전자를 받는 반응,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얘네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1차 반응, 2차 반응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무나 장구한 시간 동안 해왔어. 근데 이제 인간이 과학으로 이제 이걸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광효소도 이런, 예를 들어서 얘네가 3차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건 2차원적인 그걸 하려고 하니까는 흉내를 잘 못 내는 거야. 그리고 효율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셀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얘네 그가 어차피 마이너스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됐건 아니면은 이산화탄소가 됐건 이런 것들이 들락거리면서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흉내를 내서 빛 하나만 가지고 이제 환원되는 쪽도, 그러니까 산화되는 쪽, 환원되는 쪽을 만들어 주는 거지. 만들어서 실제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연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가성비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은 이론적으로라면은 얘네가 이 자연의 섭리가 해내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빛의 반응을 해야 돼. 얘네가 빛의 반응을 해. 근데 우리는 그 빛의 반응을 하는 그런 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지금 가시광선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거 그냥 퉁쳐가지고 한 400에서 800의 파장. 근데 그게 그 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자가 이렇게 어떤 오비탈에 그 있다고 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어떤 오비탈, 특정한 오비탈에만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간접적으로 다 증명이 되죠. 실제로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딱 어떤 부위 아니면 어떤 부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확률 모형으로 이제 지금은 설명을 하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 뭐가 있는 거야. 묘하게 그 자리에만 있어. 고기를 그 확률을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빛 가지고 얘네들은 효소라고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효소라고 하는 게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이 빛을 에너지로 이렇게 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를 또 에너지로 써서 얘네들이 이제 이를테면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그거를 해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여러 가지 실험 뭐 이거저거 많이 써봅니다. 막 라돈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뭐 기본적으로 뭐
뭐 헬로겐 반응 이런 거 이거 쓰지만은 100금 이상이 별로 없거든.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그래요. 1세기 넘게 그렇습니다. 1세기 넘게. 그러니까 이 자연에 비해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머리 좋은 인간들이 많은데도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가시광선만 가지고도 그게 일어나지만 이제 우리는 가시광선만 가지고 그게 일어나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전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뭐 과학기 발달하고 했을 때 유관되는 분야가 다 같이 함께 발달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IT 강국이었던 게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망을 이 지난 세기 말에 쫙 깔고 나서 관련된 것들이 그냥 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IT 강국이죠. 근데 이게 가시광선보다 더 단파가 에너지가 높죠. 이제 자외선 쪽으로 가면은 단파잖아요. 막 X선도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단팔에서 위험하고 막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선크림, 선블락 바르죠. 저는 그걸 발라본 적이 없지만은 그게 이제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높은 에너지를 쏘면은 비슷한 거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는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지. 자외선 가지고 하는 건 일본에서 다 연구를 했다고. 자외선 가지고 빛은 빛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파장이잖아요. 전자기파 중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우리는 주로 빛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 쐈을 때 얘네들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 원자에 있던 전자가 탕 튕겨 나가는 거야. 일단 산화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환원되는 쪽 극에서 이를테면 백금이다 하면 그쪽 극에서 환원이 되면서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수소가 딱 나오는 거죠. 수소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 됐건 필요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로 나와. 그러니까 빛만 있으면. 근데 그런 거는 연구가 이미 됐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런 자연광, 가시광선으로 하려면은 그냥은 그렇게 안 되고 반도체 기술이랑도 또 연결이 되고 양자역학과도 관련이 되고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특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기술도 올라가고 양자역학에 대한 그 이해도 올라가고 하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양자역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죠. 우리가 아까 삥삥 도는 것처럼 고전적으로 이해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여기에서 완전히 그거에 바뀌는 거죠. 이 여기에 있던 어떤 궤도 내에 있던 게 거기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그냥 자연적인 태양광만 가지고도 얘네들은 쉽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효소는 이 생명체들의 효소랑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시광선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은
일정한 볼트 값 범위 내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게 환원이 되는,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한다면, 아니 지금까지도 뭐 제가 지금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새로운 건 없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초에 조금 이렇게 연구가 되고 이렇게 한 거 있는데, 이런 게 상용화 되려면 이제 좀 혁신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수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바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 공정을 할 수가 있죠. 화합물을 만드는 수소, 그러니까 환원 작용이 필요한 전자가 이쪽에 있던 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일단 그린한 겁니다. 그린하고, 그리고 정말 태양광 가지고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필요한 단파, 이런 거는 그걸 하는데 또 힘이 들잖아요. 에너지가 들잖아요. 아니 수소를 얻기 위해서 전기 분해를 할 때 그 전기로 하잖아. 아니면은 다른 화학 공정에서 이제 유해한 방식으로 이제 한다거나. 근데 이제 정말로 이 광합성처럼 그 제가 말했던 이 셀하고 이 효소, 이런 것들은 다 광합성 본따서 하는 거거든요. 이 광합성처럼 제가 한 5년 전에 전자 하나 가지고 광합성에서부터 호흡까지, 인간의 호흡까지 한번 연결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정말 이 전자의 그 산화환원 반응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게 이런 놈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생명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아직은 있고, 실용화되기에는 어렵고, 그거에 대한 이런 선구적인 연구도, 우리나라가 그 공장 지었다고 거기에서 제일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 이미 뭐 기초과학 좋은 데서 많이 이미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이미 이론적으로 일찍이 다 이 정리가 된 것들이고, 다만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반도체가 됐건 뭐 이 IT 전반이 됐건 6T 전반이 됐건 발달하고 하면서 정말로 자연 상태의 태양광을 쓰면은 어떻게 좀 이 비용이 맞겠다. 백금 같은 건 비싸고 이 또 여러 가지 휘툴이라든지 이런 거 비싸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도 한번 혁신이 일어나면은 일단 그 태양광 가지고 전자를 튕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 그건 이제 반도체 기술이 되겠죠. 그런 쪽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해당되는 촉매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으로는 아주 깨끗한 수소, 그리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건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된다면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 절약할 수 있죠. 자연은 이미 그걸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흉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포 포토 일렉트릭인가 일렉트로 케미컬 셀에 대해서 이 액화수소 플랜트 세계 최고 이거가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하나 더 진전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뭔가 부작용 없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이제 자연을 배워야죠.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수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유용한 물질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을 또 활용하느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영상이 다 날라가가지고 일단은 그 다른 문제 이전에 실제로 그린 수소 경제 거기에 걸맞게 된 수소가 아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플랜트는. 그리고 진짜 걸맞는 수소는 바로 얘네들이 하는 작용, 산화 환원 작용.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서 나가고 결합하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에 이제 거의 반대의 메커니즘 같은 것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 건가? 뉴스를 보면은 정신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뉴스를 보셔도 이렇게 바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제대로.